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민주당이 이번 달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첫 통합특별시장 자리를 노리는 입지자들이 통합에 따른 우려가 큰 전남 동북권으로의 새 확장도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남해안의 저수온특보가 일주일 넘게 유지되면서 집단 폐사에 대한 어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쇼 사기로 자영업자들에게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힌 범죄단체 조직원 50여 명이 전원 구속됐습니다. 지난주 광주 전남 행정통합특별법이 발의되면서 이제 조속한 국회 통과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의회 등의 절차도 급선무인데요. 앞으로 특별법 통과까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정용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된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안은 앞으로 크게 국회 입법 과정과 광역의회 동의 단계로 나뉘어 추진됩니다. 국회 입법의 경우 우선 신정은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입법심사가 진행되고 이후 법사위를 거쳐 2월 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지역 간의 특성을 반영하고 또 서로의 역량을 하나로 통합해가는 그런 어떤 행정체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 일정과는 별개로 지역사회의 공식적인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병행됩니다. 시간이 촉박한 탓에 주민투표 대신 시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시도의회 모두 오는 9일까지 임시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 기간에 찬반 투표를 통해 행정통합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행정통합 관련돼서는 이제 저희 시도의회의 의견 청취 또 동의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주민투표에 버금가게끔 충분하게도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신속하게 좀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국회와 광역의회 움직임에 발맞춰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번 주부터 시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돌입합니다. 4일 서남권, 10일 광주권, 13일 동북권을 순회하는 방식의 권역별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을 진행합니다. 광주 MBC에서는 오는 10일에 이루어지는 광주권 타운홀 미팅을 2시간 동안 생방송하며 시도민 의견 청취에 일조합니다.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경우 1986년에 분리된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40년 만에 하나로 합쳐져 오는 7월부터 통합지방정부인 전남 광주특별시로 공식 출범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오늘 출근길 추위와 함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이렇게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현재는 시간당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전 중에 많고 강한 눈이 집중되겠고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까지 함께 동반되겠습니다. 출근길 길이 미끄럽겠습니다. 천천히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종일 눈발이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내리겠고요. 전남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도 최고 8cm가량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출근길 기온 영하 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고요. 한낮 기온도 4도에 그치면서 낮 기온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행정통합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첫 통합단체장 자리를 노리는 입지자들의 행보가 더욱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통합에 따른 우려가 더욱 큰 동북권을 중심으로 새 확장에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전남 광주는 통합단체장 선출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입니다. 기존 광주시장이나 전남지사 선거 입지자들은 넓어지는 선거구만큼 선거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습니다.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정치인들이 행정통합을 매개로 시도를 넘나들며 토론회와 토크 콘서트를 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행정통합 상생 토크를 이유로 여수를 찾아 구체적인 구상까지 내놨습니다. 예산 20조를 우선해서 동북권에 넣어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점을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 동부에 광역청을 만들어서 지난 28일에는 광주 북구를 지역구로 둔 정준호 의원이 순천에서 동부권 주력 산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석유화, 그다음에 제철 관련된 내용들이 좀 굉장히 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맞춤형으로 한번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특별법안 발의에 맞춰 신정훈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동부권 반도체 산업 특별시를 언급했고, 민영배 의원은 동부권을 찾아 행정통합 관련한 시민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 밖에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계호 의원, 이병은 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 부위원장 등 다른 입지자들도 행정통합 공청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 지방선거를 염두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표밭을 지켜야 하는 입지자들은 토론회 등을 열며 기존 입지를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당선된 시장의 뜻에 따라서는 동부 청사가 주된 청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초대 통합특별시장을 노리고 있는 입지자들의 동부권 민심 잡기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을 막는 정당 득표율 3% 봉쇄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걸 두고 정의당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판단이라며 이번 판결이 거대 양당의 독점을 허물고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관련 조항을 조속히 개정하고 같은 취지로 지방의회 비례의석 5% 봉쇄 조항 또한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디어 아티스트 이인남 작가가 올해 첫 전시를 광주 신세계 갤러리에서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이인남 작가는 올해 국내외 전시에서 선보일 새로운 연작들을 처음으로 선보입니다. 보도에 박수인 기자입니다. 세상 시름을 다 내려놓은 듯한 선비의 시선이 물결에 비치는 노을에 머뭅니다. 바닥을 가로지른 노을빛은 세상 반대쪽에 해돋는 인상과 겹칩니다. 쇼폼 미디어의 파편화된 영상에 익숙해진 관람객을 위해 조선시대 문인화는 깨진 청화백자 조각들로 재구성됐습니다. 3D로 구현된 청화백자의 질감과 단면은 실제보다 더 사실적입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또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파편을 통해서 이 고사관수 또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인남 작가의 올해 첫 전시는 바라보는 행위에 주목합니다. 작품의 입체적인 조형미가 어느 한 시점에 머물지 않고 관찰자의 동선에 따라 변화하고 확장합니다. 전시장 한가운데 바윗돌을 베고 누운 박연폭포. 청화백자를 본뜬 입체 작품으로 재탄생한 동향화들은 시간과 장르, 기술이 중첩된 입체적인 매력을 제공합니다. 다른 전시에서 보지 못했던 신작들이니까 그런 새로움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워낙 이인남 작가님 팬들도 많으신 만큼 작가님의 작품 세계가 새로운 어떤 시리즈를 통해서 어떻게 확장되는지 체험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인남 작가의 새로운 연작들은 오는 9월 서울 학고제 갤러리에서 열리는 개인전에서 더욱 확장된 형태로 선보입니다. 지난해 로마 콜로세움에서 상영돼 주목을 받았던 대형 미디어 파사드를 올해도 유럽과 아시아에서 새로운 영상으로 선보입니다. 두바이랄지 또 밀라노 또 항주랄지 이런 데서 미디어 파사드 전시가 좀 여러 군데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미디어 파사드 중심으로 많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해 에이펙 정상회담장을 장식했던 이인남 작가의 작품은 다음 달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미디어월에서 다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유독 길어진 추위에 바다 수온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남해안 저수온특보가 일주일 넘게 유지되면서 올해도 집단 폐사가 발생하진 않을지 어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최황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감성돔 50만 마리를 키우는 양식장입니다.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는 물고기들. 옆으로 누운 채 힘없이 헤엄치다 결국 움직임을 멈춰버립니다. 오는 3월 출하를 앞둔 돔들입니다. 하지만 벌써 이렇게 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어간은 지난해 겨울 저수온으로 참돔 30만 마리가 폐사해 1억 3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수온의 소화력이 떨어지는 돔을 고려해 먹이를 한 달 전부터 끊어봤는데 길어지는 추위 앞에선 속수무책입니다. 아직 이렇게 추웠다고 보는 날씨가 근해는 지금 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계속적인 이 한파에 대비할 수 있는 어정도 한계가 돼갖고 어쩔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일주일 넘게 저수온 경보가 이어지고 있는 고흥 등량만 일대. 현재 수온은 3도로 지난해와 비교해 2도 이상 낮습니다. 저수온 주의보가 내려진 여수 앞바다에선 방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수온 전조 증상이 나타난 뒤여서 방류 효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리수 샌다고 저울질을 하니까 막 뒤집어지더라고요. 고기가 잘 살아가야지 이 방류한 의미가 있는데 뒤집어지고 저런 것들은 죽을 수도 있겠다. 지난해 저수온 피해로 여수와 고흥에선 87개 어가에서 80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도 수온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여 저수온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저수온에 어가들한테 지원할 수 있게 면역제나 아니면은 백신 이런 걸 사전에 먼저 공급해서 피해가 좀 덜할 수 있도록 예방하고 있습니다. 겨울을 피할 월동지는 있지만 어민들이 직접 물고기와 시설을 옮겨야 해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 지자체가 시행하는 방류 지원금도 최대 5천만 원이라 상당 부분은 어민들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목포역 대개조 사업. 오랜 수건이 드디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은 새로 짓는데 주차할 곳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대안은 없는 건지 문현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목포 시민들의 오랜 수건인 목포역 대개조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철로 위에 대합실 등을 만드는 선상역사 신축에 490억 원, 철도시설 재배치에 1,7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입니다. 하지만 설계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 목포역 앞 주차장은 31면, 역 뒤편 호남 주차장은 96면입니다. 그런데 철도공사는 건축 연면적 기준을 적용해 새로 짓는 선상역사에 주차 공간을 40면만 반영하고 호남 주차장은 폐쇄할 계획입니다. 역은 커지고 이용객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차 공간은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목포시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선상역사와 연계한 219명 규모의 선상주차장을 추가로 짓고 철도와 시외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복합환승센터도 함께 건립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면 주차 공간 516면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목포시의 설명입니다. 목포시는 2035년 기준 목포역 하루 평균 이용객이 9,5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인근 역 주차장 이용 실태 조사 등을 근거로 최소 484면의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선상 주차장과 복합 환승센터가 함께 추진되면 역 주변 주차난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 것으로 우리 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정부 설득에 나섰습니다. 김원희 국회의원은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선상주차장과 복합환승센터 건립 필요성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목포시가 지역 교통 연계망의 중심축으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새로 지어질 목포 역사에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상역사는 현재 실시 설계 단계로 올 하반기 착공이 예상됩니다. 철로 확장과 통합 정비고 신설 등을 포함한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도 올 하반기 턴키 방식으로 발주될 예정으로 두 사업 모두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랜 수건인 목포역 대개조 사업이 시민 편의까지 담아 완성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철도공사, 목포시 등
관계기관의 충분한 협의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시는 2026년 농민공익수당 신청을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광주시의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거나 전년도에 기본형 직불금을 받은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입니다. 농민공익수당은 농가당 연 60만 원을 지급하는 광주시의 사업으로 접수는 다음 달 13일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부산으로 압송됐던 현지 범죄단체 조직원 52명이 전원 구속 송치됐습니다. 가뜩이나 극심한 불황 속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들의 노쇼 사기 행각으로 큰 피해를 당했는데요. 역할 분담에다 피해자 정보 공유까지 치밀한 사기 수법에 속지 않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부산문화방송 장혜지 기자입니다. 수갑을 찬 청년들이 차례로 비행기에 오릅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검거돼 지난주 부산으로 압송된 조직원들입니다. 이들은 이른바 노쇼 사기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자신을 관공서 직원이라고 속여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유도해 돈만 받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네네. 흡연 측정기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거예요. 알았어. 가격 얼마고 알아보면 되네. 위조명함과 공문서로 피해자들을 속였고 공공기관 정보 사이트를 뒤져 과거 관공서와 거래 이력이 있는 업체들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습니다. 주부가 이름 들으니까 또 너무 믿었던 거지. 의심스러워도 맞겠다 싶어서. 지난해 8월부터 넉 달 동안 이들이 사칭한 관공서는 무려 144곳. 피해자는 210명, 피해 금액은 71억 원에 달했습니다. 중국인 총책을 중심으로 총 5개 팀이 운영됐고 관공서 사칭, 대금, 수금 등의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시청 공기업 직원은 갑이다. 절대 매달리거나 비굴한 말투를 하지 마라는 심리적인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범행 과정과 업체 정보, 성공 여부 등은 텔레그램방에 모두 공유됐고 범행에 성공하면 사기친 금액의 최대 13%를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경찰은 조직원들이 돈을 노리고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52명 전원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장예지입니다. 철강산업이 수소환원 제철 전환을 서두르면 무려 1,900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주요 국가들과 달리 아직 구체적인 상용화 지원책이 없어 정부의 명확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포항문화방송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탄을 사용하는 고로와 달리 수소를 사용하는 수소환원제철은 이산화탄소 대신 물을 배출합니다. 전 세계 철강사들은 앞다퉈 이 친환경 공법으로의 전환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환경뿐 아니라 경제적 실익 측면에서도 빠른 전환은 더 유리합니다. 최근 연구 결과 수소 환원제철로의 전환을 업계의 기존 계획보다 앞당길 경우 경제적 파급 효과는 2.4배 더 커져 약 1,900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가 더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 효과 역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7배 높아져 114만 명분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제 국가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이런 전환이 조기에 이루어질수록 노동시장 전반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중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빠른 전환을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덕분에 스웨덴의 사브 등 일부 철강사들은 당장 올해와 내년 사이 실제 상업 생산에 들어갑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수십조 원이 드는 실제 설비 구축 단계에 아직 공식적인 지원 계획이 없어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17법이나 KGX가 2026년부터 좀 구체화될 예정이니까 그 안에 이제 상용 설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가가 이제 지원이나 부담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뭐 비중이나 수소 환원제철의 필수적인 전력과 수소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정부의 방안 마련도 필요합니다.
물을 돌리기 위한 에너지나 원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잖아요. 수소나 이런 전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확실하게 보증을. 우리나라가 녹색 철강 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적절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연일 맹위를 떨치는 한파에 강물마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 적막한 은빛 세상 속에서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반가운 손님들이 활기찬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요. 혹독한 추위가 오히려 관찰의 창을 열어준 달천강의 수달 가족을 MBC 중북 이승준 기자가 만났습니다. 은빛으로 물든 충주의 달천강. 얼어붙은 강위로 군데군데 눈이 쌓였고 햇살은 얼음 위로 부서집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 고요한 풍경 속 얼음 한가운데 숨구멍처럼 뚫린 웅덩이 위로 검은 그림자들이 나타납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입니다. 한 녀석이 물고기를 사냥해 얼음 위에서 의기양양하게 식사를 즐기는 사이 다른 녀석은 미끄럼을 타듯 얼음과 강물 속으로 오가며 놉니다. 야행성인데다 경계심 많은 수달이지만 겨울 강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강기슭에 은신처들이 눈과 얼음에 덮이고 숨을 쉬고 사냥할 곳이 얼음 구멍 주변으로 한정되면서 빙판 위가 주무대가 된 것입니다. 간직하기도 쉽고 얘네들이 그 얼음 위에 눈을 엄청 좋아해요.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것처럼 눈이 오면 눈밭을 뛰어노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차가운 얼음과 얼음 사이 간신히 열린 물길을 부지런히 오가며 수달 가족은 사냥하고 먹고 또 서로의 체온으로 몸을 말립니다. 수달이 3마리가 있었는데 작은 수달하고 큰 수달이 있길래 가족이 같이 무리지어서 물고기를 찾는 것 같아서 굉장히 귀여워 보였어요. 한때 자취를 감췄던 수달이 털을 잡았다는 건 그만큼 수질이 좋아졌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맨 처음에는 한 쌍이 있었는데 한 6년 정도 지내다 보니까 한 15마리에서 20마리까지 이게 번식을 해가지고 개체수가 늘어났어요. 수달 가족의 나들이가 입소문이 나면서 강가에는 이 모습을 눈에 담으려는 사람들까지 하나둘 모여듭니다. 매서운 추위가 만들어낸 은빛 무대에서 수달 가족의 겨울나기는 특별한 겨울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지난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와 여름철 극한 호우 등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광주 광산구가 24시간 재난안전 상황실을 가동합니다. 재난안전 상황실은 야간과 주말, 공휴일 구분 없이 24시간 운영되며 재난 초기 상황 접수부터 초동조치 지휘까지 재난 상황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광산구는 재난재해에 대비한 통합 재난안전망 구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24시간 상황실을 중심으로 공백 없는 대응 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쉼터를 제공하는 광주 남구의 청년 따순 주먹밥 쉼터가 이용자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광주 남구가 청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모두 3곳에서 운영 중인 쉼터는 8개월 동안 2,200여 명의 청년이 방문했습니다. 쉼터는 백운광장과 월산동, 봉선동 등에 마련됐고 간편식 제공부터 상담과 생활 지원까지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광주 동구가 무등산 일대를 예술과 차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체류형 예술관광지로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동구는 의제 허백년 선생의 문화예술 정신과 무등산 고유의 차 문화인 춘설차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오는 2027년까지 무등산권을 인문예술관광의 대표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무등산의 고유한 자산인 의제 문화유적과 춘설차밭을 무등산 관광의 질적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북구가 내일 북구청에서 2026년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각종 지원 정책을 한자리에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북구는 설명회에서 소상공인 디딤돌 특례보증 지원과
카드 수수료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소개하고 맞춤형 금융상담 창구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광주 역사민속박물관의 기획전인 기억의 윤리, 평화의 언어를 시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오는 4월 1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25주년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을 기념해 마련됐고, 전시에서 관람객들은 고 김대중 대통령의 옥중 서신과 육성 연설문, 5.18 사적지의 풍경을 담은 사진작가들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첫 출근길 추위 속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1에서 3cm가량의 눈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 오전 중에 특히 많고 강한 눈이 집중되겠고요.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까지 동반되겠습니다. 눈은 오늘 종일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1에서 5cm, 전남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최고 8cm가량의 눈이 예상됩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출근길 기온은 영하 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은 수준이고요. 한낮 기온은 대부분 3도에서 5도 분포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구리의 현재 기온 영하 4도 보이고 있고요. 순천에서는 영하 6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중반 들어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지만 후반 들어서는 다시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도 눈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